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테네시주 내시빌의 AT&T 본사 폭발 사건이 뭘 노렸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AT&T 본사 빌딩의 전 소유자는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의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그런데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고위층은 더미니언의 모회사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선 한 달 전인 10월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털은 중공이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비 증권으로부터 4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AT&T와 더미니언은 솔라윈즈의 고객입니다. 솔라윈즈는 실버레이크와 토마 브라보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 중공과 관계가 밀접한 실버레이크는 선가드라는 IT 업체를 소유했고, 이 업체는 내시빌 폭발로 피해를 입은 200 커머스 스트릿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실버레이크의 파트너로 상임 CEO 겸 솔라윈즈의 이사회 의장이었던 케네스 하오라는 인물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중공과 일본의 브랜치 사무소를 열어 실버레이크에 대한 알리바바 그룹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실버레이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케네스 하오는 솔라윈즈와 노튼 라이프 로크를 포함한 여러 개 기업의 이사를 맡았습니다. 솔라윈즈가 3월 해킹 공격을 받기 몇 달 전 토마 브라보는 18억 8천만 달러를 들여 중국 자본이 침투한 사모펀드사 XIO 그룹으로부터 자동차 평가사 JD 파워를 인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솔라윈즈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하기 며칠 전 토마 브라보와 실버레이크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솔라윈즈 주식을 매도해 내부자 거래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솔라윈즈는 2020년 5월 엠테크와 합작해 중공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즈니스 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 합작은 중공에서 은행, 금융, 보험, 제조업, 교육 등 전방에 거친 비즈니스를 위한 거였습니다. 이들 분야의 IT를 접목시켜 감시, 관리, 사이버망 보호 명목의 서버와 데이터 설비, 클라우드 환경을 공급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솔라윈즈는 중공의 여러 브랜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T&T 폭발 사건은 이렇듯 그 스토리가 간단치 않습니다. 더미니언 모 회사와의 관계, 솔라윈즈, 마윈의 알리바바 등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겹겹의 커넥션이 얽혀 있습니다. 인명살상을 목표로 하는 여타 테러 공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한편 성탄절인 이 12월 25일 오후 3시 반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특이한 물체가 불에 타면서 추락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확실히 운석은 아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물체가 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공의 군사위성이 미 우주군에 의해 격추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컨스티튜션 파티 소속 연방 상원 의원 후보 빌 블레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법정을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군사법정만이 미 대선을 복원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군사법정을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소는 래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중공의 대선 개입은 명백하다면서 반역죄는 군사법정을 통해서만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대선 개입 증거들을 모두 제시해 그들과 공모한 미국의 반역자들을 심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군사법정은 의회와 연방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계엄령이나 반란 진압법과는 다르다면서 문제가 된 주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대선에서 관건은 1월 6일 열리는 상하 양원 연석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2월 14일자 선거인단 결과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미 헌법을 수호하느냐, 이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정헌법 12조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이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선거는 합법적으로 유효한 표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펜스는 이에 따라 7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합법적이라 판단되면 이들 7개 주의 선거인이 선출한 후보를 거부해야 합니다. 펜스가 이대로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펜스가 그렇게 할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습니다. 펜스는 부당하게 선출된 선거인단의 인증을 12월 23일까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펜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의혹을 제기한 린 우드 변호사의 트윗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대규모 항의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애국민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의회 연석회의가 열리는 6일이 되면 총기로 무장한 시민들이 워싱턴 DC의 캐피톨 힐을 포위하고 민주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6일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빌 블레소의 제안처럼 계엄령이나 반란 진압법이 아닌 군사법정을 여는 방법이 있고, 이때 군사법정 개설 근거로 래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한 폐렴으로 지옥이 된 중공 소식입니다. 중공 랴오닝성 다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我要吃饭, 배고파 밥을 먹고 싶다고 주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폭발하자 당국이 갑자기 아파트 단지를 봉쇄해버렸습니다. 사전에 예고라도 했으면 슈퍼마켓에서 먹을 거라도 미리 구했을 텐데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게 떨어져 굶고 있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다롄에서는 진저우를 비롯한 5개 구에서 전면 락다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락다운을 실시할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이 대표로 물품을 구매해 각 가정에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출입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다롄 곳곳은 대낮에도 엄격한 통행 금지 조치가 취해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량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롄 진저우의 아파트 단지에는 출입 봉쇄 스티커가 붙여졌고 방역 요원들이 대대적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연막 소독 장면은 우한에서 있었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스촨의 한 대학도 학교가 아예 봉쇄됐습니다. 역시 예고 없는 학교 봉쇄 조치에 기숙사에 갇힌 학생들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망가려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거리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스촨이 제2의 우한으로 변했다면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베이징도 비상입니다. 북부 순위구의 한 마을은 적막합니다. 마을로 통하는 길목이 봉쇄된 채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잠시 집을 나선 사람들의 모습만 간간히 보입니다. 순위구에서만 이미 80만 명이 RNA 검사를 받았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에는 RNA 검사를 받으려는 인파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왕징은 베이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베이징의 차오양구와 시청구 등 곳곳의 상가, 아파트도 봉쇄됐습니다. 한편 시진핑은 12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른바 민주생활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위 간부의 자기검열과 자아 비판을 강화하고 시진핑 사상을 학습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중공 관영 CCTV는 우한 폐렴과 홍수재해, 경제 발전의 좌절, 외부 환경의 위험이 가져다준 도전에 맞서자는 시진핑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현재 중공이 처한 위협을 타이산, 야딩, 태산이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다는 4글자로 표현했습니다. 태산이 머리 꼭대기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은 중공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설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이 자기의 심정을 가감없이 전한 표현인데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뇌동맥류를 앓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공 관련 정보면에서 디테일하기로 정평이 난 재미중화권 분석가 루더는 시진핑이 뇌동맥류로 여러 차례 인터벤셔널 테러피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벤셔널 테러피는 상처 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정밀 조영술로 문제의 부분만 미세관으로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루더는 중공 권력 핵심에 있는 모 인사에 제보를 하면서 시진핑이 언제든 쓰러지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은 내부의 적들의 포위당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공 멸망의 총가족사란 말처럼 중공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홍월따이와 짱저민 파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루더는 삼국지 연의의 등장인물 주유처럼 시진핑도 태산이 머리를 짓누르는 화병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